새벽 2시 14분.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침대 옆 협탁 위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핸드폰 불빛을 보았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밤새 화장실을 오가는 게 일상이 된 지도 벌써 3년째. 이 나이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는 게 서글펐는데. 카톡. 그 소리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간 신호탄이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 올해 65세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67일 만에 한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지, 47명의 가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지, 집단의 힘이 개인의 판단력을 어떻게 완전히 마비시키는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발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새벽 2시에 온 그 메시지를 지금도 한 글자 한 글자 기억합니다. 순자 언니, 오랜만이에요. 기억나세요? 20년 전에 남구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던 김영희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었어요. 김영희, 20년 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영수가 살아있을 때 정말 남구시장을 자주 다녔었는데, 그때 알고 지낸 사람 중에 김영희라는 사람이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새벽 2시에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본다는 게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언니 전화번호 시장 상인의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언니도 저 기억하시죠? 키 작고 동글동글한 얼굴에. 그 순간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기억일 수도 있고. 맞아. 영희야, 어떻게 지내?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옛 지인이라는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시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혼자 사는 걸 알았을까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이고, 그러게요. 저도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언니, 요즘 재테크 정보 공유하는 방에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고 정말 유용해요. 60대 이상 분들만 모여서 서로 정보 나누는 거예요. 다들 언니랑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라 서로 도움도 많이 되고. 재테크, 그 단어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솔직히 정말 관심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5년, 국민연금 월 73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병원비라도 좀 많이 나오는 달이면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워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지난달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 나온 의료비가 30만 원. 그 달은 정말 굶다시피 했었어요. 초대해드릴게요.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운명의 채팅방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을 텐데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시니어 재테크 정보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오후 2시 37분. 제 인생이 바뀐 정확한 순간입니다. 참여자 47명.
처음 들어갔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거든요. 박순자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거예요. 우와, 새로운 분이시네요. 반가워요. 여기 정말 유익해요. 잘 오셨어요. 47명이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65세 할머니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평소 마트에서도 젊은 직원들 눈치 보며 장을 보는 제게 47명의 따뜻한 환영 인사는 마치 오아시스 같았어요. 처음 며칠간은 정말 건전한 재테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요즘 적금 금리가 어디가 높나요? KB국민은행 정기예금 3.5%예요. 저는 신협에서 4% 받고 있어요. 안전한 펀드 추천해 주세요. 주식은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마치 제가 이웃 아주머니들과 수다 떠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47명이 모두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요. 병원비 나오면 한 달이 빠듯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살아서 외로워요. 남편 잃고 5년째예요.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모두 60대 이상, 모두 연금 생활자, 모두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는 성격, 모두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그때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어요. 우리 서로 의지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보 공유해서 모두 잘 살아요. 얼마나 따뜻한 말들인지 5년간 혼자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47명의 가족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간 지 정확히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방 안에서 술렁임이 시작되었어요. 저 어제 국민연금에서 이상한 문자 받았는데. 어떤 문자요? 코로나 추가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인지 의심스러워서. 그러더니 하나 둘씩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네요. 정부 지원금 맞아요. 저도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대박! 저는 92만 원 받았어요. 우와, 정말요? 저는 얼마나 나올까? 47명의 대화가 점점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오후 3시 42분 삐리리리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국민연금공단 긴급 박순자님 정부 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급액 84만 7천 원. 신청 기간 3일 이내. 신청 링크 www 84만 7천 원. 제가 한 달에 받는 연금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채팅방에 물어보니까 수은자 언니도 왔네요. 축하해요. 저는 벌써 받았어요. 진짜 들어와요. 빨리 하세요. 저는 늦게 해서 다음 차수로 밀렸어요. 늦으면 지급 안 될 수도 있대요. 정부 지원금은 선착순이라고 하네요. 47명 중 30명 이상이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순자 언니 빨리빨리. 우리 다 받은 사람들이 도와드릴게요.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본인 확인만 하면 바로 들어와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재촉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링크를 누르니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똑같이 생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로고도 색깔도 디자인도 완벽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제 개인정보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순자님, 1959.03, 12생.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가입기간 34년 2개월. 예상 지급액 84만 7천 원. 모든 게 정확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소액 보증금 10,000원을 입금해 주시면 확인 후 지급액과 함께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1만 원으로 84만 원을 받는다면. 채팅방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 맞아요. 저도 1만 원 내고 85만 원 받았어요. 보증금은 바로 돌려줘요.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하는 거라 100% 안전해요. 47명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7분 후 입금 알림 85만 7천 원. 정말로 85만 7천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채팅방의 완전한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순자 언니 대박 축하해요. 우와, 언니 완전 럭키비키잖아요. 부러워요. 저는 아직 안 와서. 언니 덕분에 용기 내서 저도 신청했어요. 47명이 모두 제 성공을 축하해 주었거든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받아봤어요. 제 인생에서 말이에요. 85만 원을 받은 기쁨보다도 47명이 저를 축하해 주고 부러워해 주는 그 관심과 사랑이 더 좋았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3일 후 방장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중요 공지. 정부 지원금을 성공적으로 받으신 분들께 특별 기회를 안내 드립니다. 정부에서 시니어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버 투자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투자 금액 100만 원. 투자 기간 14일. 예상 수익 180만 원 80% 수익률. 정부 보증 원금 100% 보장. 180만 원. 80만 원의 수익. 하지만 100만 원은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제가 받은 85만 원에 15만 원을 더 보태야 하는 금액이었거든요. 망설이는 저를 보고 47명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니,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저 벌써 해봤는데 진짜 들어와요. 어제 투자했는데 오늘 아침에 180만 원 받았어요. 정부 보증이라 100% 안전해요. 은행 적금보다 훨씬 이익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메시지들. 순자 언니, 우리 다 같이 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47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언니도 우리와 함께 부자 되어요. 우리 함께 모두. 이런 단어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47명이 동시에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저만 혼자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집단의 압력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한 명이 설득하는 것과 47명이 설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마지막 자리 하나 남았어요. 5분 후에 마감이에요.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 압박까지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받은 돈 85만 원에 적금해서 15만 원을 빼서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확히 14일 후에 18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입금 알림 180만 원.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함정이었는데 180만 원을 받은 바로 그날 저는 채팅방에서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순자님께서 골드 회원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방장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채팅방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와, 순자 언니 골드 회원이에요? 대박! 부러워요. 저도 골드 되고 싶은데. 골드 회원 되기 정말 어려운데 축하해요. 언니, 이제 완전 VIP시네요. 골드 회원. 뭔가 특별한 것 같았어요. 47명이 모두 저를 부러워하며 축하해 주었거든요. 평생 특별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제게 골드 회원이라는 타이틀은 마치 왕관을 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골드 회원님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부 특별 투자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버 투자 프로그램 프리미엄 버전. 최소 투자액 500만 원. 투자 기간 14일. 예상 수익 1,200만 원. 수익률 140%. 골드 회원 한정 상품 1,200만 원, 700만 원의 수익. 하지만 500만 원은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평생 모은 적금을 해약해야 하는 금액이었거든요. 망설이는 저를 보고 47명이 또다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지금까지 약속 안 지킨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라 100% 안전해요. 골드 회원 기회는 1년에 몇 번 안 와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메시지들. 언니, 우리 다 같이 부자 되어요. 혼자 남겨두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이들과도 멀어지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제게 47명이 가족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순자 언니는 우리 방의 보물이에요. 언니 없으면 우리 방도 재미없어요. 언니가 성공하는 걸 보는 게 우리도 기뻐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줬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제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줬을까요? 결국 저는 평생 모은 적금 500만 원을 해약해서 투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47명의 가족들과 함께 꿈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게 지옥으로 향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14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1,200만 원은 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오후 2시에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 긴급 공지. 정부 감사원에서 대규모 투자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급이 일시에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00만 원. 제 전 재산이었는데. 언니 걱정 마세요. 저도 똑같이 지연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라 돈은 100% 안전해요. 감사 끝나면 바로 들어올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상황이니까 조금만 참아요.
47명이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3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급 공지. 감사원에서 투자자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보증금, 투자 원금의 30%. 손자님 보증금 150만 원. 납부기한 48시간. 1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보증금을 내야 해요? 당황한 마음에 물어보니까 저도 어제 냈어요. 안 내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못 받는데요. 정부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요. 유유. 저는 벌써 냈더니 오늘 아침에 1,200만 원 들어왔어요. 빨리 내야 해요. 늦으면 투자금도 날려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 손자 언니만 안 내시면 우리 팀 전체가 피해봐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팀. 우리는 팀이었습니다. 47명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제가 보증금을 안 내면 다른 46명이 모두 피해를 본다는 거였어요. 언니, 우리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언니가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46명의 가족을 위해 저는 보험을 예약해서 1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끝없는 요구의 연속이었습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 200만 원, 세무조사 대응비 300만 원, 시스템 복구비 250만 원, VIP 등급 유지비 400만 원, 긴급 보증금 350만 원, 최종 승인비 300만 원. 매주, 아니 며칠마다 새로운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47명이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200만 원 냈어요. 저는 벌써 300만 원 냈는데 곧 받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함께 가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말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오면 47명이 모두 저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하고 집단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순자 언니,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낸 돈이 다 날아가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해요. 언니만 믿고 있어요. 집단의 압력, 정말 무서운 거였어요. 47명이 동시에 저를 설득하고 재촉하고 압박하는데 개인이 그 압력을 견뎌낼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 우리 진짜 가족 맞죠?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야죠. 우리 모두 언니를 믿고 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돈을 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500만 원을 월세로 바꾸고 그 차익을 투자금으로 보내고 남편 퇴직금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1,200만 원을 털고 큰아들에게 병원비가 급해서라고 거짓말을 해서 800만 원을 빌리고 작은 딸에게 집 수리비가 필요해서라고 속여서 600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900만 원을 더 만들어서 총 6,800만 원. 제 평생의 전 재산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믿으면서 매번 우리 모두 함께라는 말에 속으면서 매번 가족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녹으면서 그렇게 67일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전 10시 23분. 마지막으로 400만 원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평소 같으면 벌써 확인 메시지가 왔을 텐데 불안한 마음에 채팅방을 확인했는데 채팅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앱 오류인가? 다른 채팅방들은 다 정상인데 우리 방만 안 보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별 연락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방장님, 김영희, 정할머니, 박아저씨, 이영숙 이모, 47명 모두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47번의 절망적인 메시지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47명이 모두 가짜였습니다. 67일간의 모든 대화가 연출이었습니다. 모든 성공담이 거짓말, 격려가, 조작, 사랑이 위선이었습니다. 저는 6,800만 원을 47명의 유령에게 속아서 준 것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으아!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영희야 방장님, 어디 갔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47명의 유령들은 제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김영희라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남구시장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인의 명단에도 없었고요. 그럼 어떻게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담당 경찰관이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된 데이터를 암시장에서 구매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름, 나이, 주소, 과거 거주지, 가족관계, 경제 상황까지 모든 정보가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한 명당 5만 원 정도면 상세한 프로필을 살 수 있습니다. 제 20년 전 남구시장 거주 기록도, 남편 사망 시기도, 경제 상황도, 성격까지도 모든 게 이미 그들에게 팔려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영희는 제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가상의 인물이었어요. 저와 친분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그리고 47명 모두 한 조직에서 운영하는 가짜 계정들이었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5 내지 6명의 사기꾼들이 여러 개의 계정을 동시에 관리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집단 사기의 경우 보통 3에서 5명의 조직원이 10개에서 50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마치 대규모 커뮤니티인 것처럼 연출합니다. AI 도구를 사용해서 각 캐릭터의 말투와 성격도 다르게 만들고요. 현재 저는 월 기초생활수급비 35만 원으로 8평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2,500만 원. 매달 나가는 월세가 80만 원. 남은 생활비는 마이너스.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그런 사기에 당할 수 있냐며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연일 전화를 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47명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낼 때 의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때의 저는 그 당연한 의심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외로웠거든요.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특별해지고 싶었거든요. 47명의 가짜 가족이 주는 따뜻함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어요. 격려가 진짜보다 더 달콤했어요. 가짜 관심이
진짜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못했던 겁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현재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428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가 당한 67일간의 악몽이 여러분께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면 의심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는 없습니다. 집단의 압력을 느끼면 일단 멈추세요. 외로울 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우리 가족 함께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세요. 저처럼 67일 만에 평생을 잃지 마세요.